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문영진 콘서트. 나의 노래. 마이클 볼튼이 극찬한 최정상급 보컬리스트 문영진. 그가 선사하는 불후의 명곡을 느껴보세요. 2월 13일부터 백암 아트홀. 예매 인터파크 예스24. 8세 이상 관람가.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동호의 스포츠당. 최초의 스포츠는 뭐였을까요? 최초의 스포츠. 가장 원시적인 스포츠, 원초적인 스포츠는 달리기겠죠? 네. 예전에 이제 사냥을 다닐 때 말이죠. 덫을 놓거나 아니면 함정을 파서 동물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게요. 가능한 오래 달려갖고는 그 동물의 힘을 빼서 잡는 방법. 이것도 있었겠죠? 여기서 마라톤이 등장했을 수도 있고. 예. 주력은 원래 좀 딸리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뛰면은 잡을 수도 있으니까 단거리 발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이구, 좀 눈 오네요. 예? 예. 자, 이 눈발을 뚫고 우리 최동원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은 인트로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갖고. 예. 곧장 스포츠당 본론으로 가자.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사건이 터졌죠? 예, 포뮬러 1. 네. 이 포뮬러 1의 그랑프리 있죠? 모터스포츠. 그 전남 영암에서 이 개최를 우리가 해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유치하고 개최할 때서부터 워낙 말이 많았던 대회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만 사람 사는 데는 아니죠. 그렇죠. 전라도나 경상도나 여기서도 대회 개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전남 영암까지 모터스포츠 보러 누가 갈 것이냐. 네네네. 이게, 느닷없이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유치를 하게 됐느냐 과정도 불투명했었고요. 또 이 대회를 준비하고 유치하고 개최한 데까지 그 특정 기업과 어떤 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F1 이 조직위원회를 해체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보도 직후에 F1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제 부인하는 해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해체될 것 같아요. 이 해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파산입니다. 아, 파산. 예. 왜 파산이냐? 이 FOM이라고 있거든요. 이 포뮬러 1 매니지먼트입니다. 네네네. FOM이 이 F1 이 그랑프리의 일종의 이제 주채권자이죠. 네네. 이제 이 권리를 갖고 있는 데인데 이곳과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전남도가 이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개최하겠다고 한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개최할 때 이 계약서에는 2010년서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개최를 하겠다. 그렇군요. 라고 계획이 돼 있었었는데 네네. 2010년서부터 2013년까지 4번 동안 개최를 억지로 해보니까 너무 적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못한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 못했어요. 2010년서부터 2013년까지 치르고 이제 이거 계속 누적 적자도 엄청날 뿐더러 대회를 개최할수록 적자가 쌓여지게 되니까 네. 이 대회 개최 못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도 못하겠다고 결정이 됐거든요. 네네. 야, 이게 저 F1이라고 한다면 F2도 있고 F3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자동차 등급별로. 이게 가장 빠르고 네. 가장 그 스피드를 다투는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경주용 차로 예. 납작 붙어갖고는 앞에 경기를 하는 대회이죠. 뒷바퀴 크고. 예. 하긴 그 자동차도 체급이 있겠군요. 배기량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가지고. 이제 기존의 그 양산되는 차의 네네. 엔진을 그대로 쓴다든지 네. 이런 급수가 정해져 있죠. 배기량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완전 경주용 차로만 만들어서 양산되지는 않고. 근데 F1은 이제 최고 등급. 하긴 그런 건 차라 그러지 않고 머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 그 슈마허라는 위대한 선수가 지금 뭐 저 스키 타다가 지금 뭐 누워 있습니다만 어디 병상에 있는데 슈마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쳐가지고 이제 그 일종 이제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계속 누워 있었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올 때는 눈을 껌뻑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은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럼 어쩌면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리고 예전에 세나라고 하는 위대한 선수가 자동차 사고로 숨진 적도 있었고 상당히 그 스릴 만점에 보는 사람으로서는 스릴 만점의 경기로서 외국에는 많은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만큼 위험한 경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변이랄까요?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저변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그 영암 서킷에서 그 대회가 열릴 때 그 많은 분들이 찾아가긴 했지만 그 매니아 극소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변이 있어서 이런 그 F1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F1 대회 개최에 따라서 이 산업적인 파급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모터스포츠의 발전.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너무 역량도 작았고 준비도 작았다. 준비도 미흡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그런 그 경주용차,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경주용차보다는 양산형 차에 치중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끔 스포츠카를 발매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스쿠프라던가 엘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이 사업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 그 불평등한 조약이 있었어요. 그 F1에 대한 그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역시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 적자도 많고 또 앞으로 대회를 하게 되면 적자 발생이 눈에 뻔하고 이래서 손 들고 이제 파산으로 가는 건데 파산하는 데만 해도 또다시 FOM 측과 위약금을 또 물어지대요. 그렇겠네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게요. 이게 세계적인 기구인데 그리고 세계적인 판도에서 개최되는 특히 이제 자동차 선진국 미주 지역이나 또는 유럽 지역에서 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이것이 이렇게 뭐 2016년도 아니고 반 정도 하다가 문 닫게 되는 그 정도였다 그러면 처음에부터 그런 게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예상됐었죠. 비판도 많았었고요. 논란도 많았었는데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은 꼭 F1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또 스포츠 이벤트는 유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이런 유치 과정의 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리고 누가 봐도 경제 효과 이런 것들 이 부풀리기 장밋빛이었었고 그다음에 이 대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특정 기업에게 뭐 특혜를 줬다라고 의혹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것들은 그 정책 지평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랬던 거죠? 역시 토건족이 이해관계인가요? 뭐 토건족들은 일단 밀어붙여야지 이제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서 돈을 버는 거 떼돈을 버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거 이해할 수도 있겠고 이 그 자치단체장들, 이 정치인들의 그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지역 개발이라는 근사한 희망을 주게 되면서 그들의 그 치적 업적으로 쌓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민주적이지가 않습니다. 의사결정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또 이 F1 대회와 같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필요로 하는 이벤트를 개최할 때에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유치와 이 개최를 결정하기까지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고 검토가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네. 여태 그런 적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군요. 없었었죠. 예.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되면은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룹들이 붙어서 경제 효과 만들어내고 개최에 따른 어떤 경제적 타당성, 개최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꼴이 되는군요. 예.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는 저는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서키트라는 그 레이스 경기장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없애자니 돈 들어가고 계속 있어도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책 결정에서도 본인의 판단 미스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 공약했던 어떤 그 경제적 효과와 너무나 차이가 났을 때. 네네. 물론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예측하는데도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한 그렇죠. 50% 이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빗나갔을 경우에 이거는 착오가 아니라 뭐 요구하는 대로 숫자를 맞춰준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도 빚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럴 경우 이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도 그 동계올림픽 이것도 국내에서라도 분산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얘기가 드높습니다.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분산 개최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네. 그러나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노력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가리왕산에 수백 년 된 그런 거목들을 단 사흘간의 스키 경기를 위해서 다 밀어붙이고 1,000억 들여갖고 그거 다시 1,000억 들어서 복원시킨대요. 예.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짓입니까? 그렇죠.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이 분산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그게 합리적인 계산에 의하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분산 개최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 강원도의 일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도 한마디로 잘라버렸거든요. 원한 대로 간다. 원한 대로 간다의 그 근거는 뭐냐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자존심. 그게 자존심입니까? 아니, 그게 국력과 국위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 자존심 하려면 자기 혼자서 사제를 털어서 하지.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면은 이 자존심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강원도의 자존심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참 한탄스러웠던 게 네. 아직도 대통령은 이 80년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근사하게 뭐 돈은 얼마나 들더라도 멋지고 근사하게 박수 받으면서 이 올림픽 치르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IOC 자체가 아젠다 2020을 발표하면서 개최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분산 개최를 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환경 파괴하지 않으면서 올림픽을 치러내는 것이 네. 그것이 자존심이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80년대에 우리가 아직도 이 올림픽을 삐까번쩍하게 치르는 게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서 참 답답했죠. 치우지아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F1 그랑프리는 시작 전부터 망할 게 뻔한데 전남지사가 시적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인 바보짓의 대명사죠. 예. 네, 지금 박준영 전 전남지사 고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특경법상의 배임 혐의로 고발을 시민단체가 했습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던 얘기잖아요. 뇌물이나 어떤 뭐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네. 해가지고 이 전남도와 이 조직에 그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거 고발해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동호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런 밀어붙이기식의 그 국제 스포츠 대회 그러면서 떠안게 되는 대규모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개를 하고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오고 계시잖아요. 예, 아주 오래됐죠. 네. 꺼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귀추를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과정을. 이 규칙을 주목해 주시는 걸 조금 넘어가지고 관심 갖고 계속 좀 응원도 해주시고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고는 있는데 워낙 이게 그 거대한 집단과의 싸움이라서 네. 시간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은 그 잘못된 것이 제대로 고쳐지는 날이 오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1에 대한 얘기, 영암, 좀 멀긴 머네. 네. 네.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계속 90년대 초반에 예. 우리 코리아 단일팀이라던가 이런 그 통일의 기운이 뭔가 좀 드높았을 때 노태우 정권이 북방 외교와 더불어서 남북화의 몸짓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그 전후 얘기를 스포츠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90년대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근데 90년대의 특징을 제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했거든요. 네. 하나는 남북 교류, 또 하나는 세계화이다. 이를 했습니다. 남북 교류와 세계화. 예. 네. 이 지난 시간에 이제 남북 교류에 대한 얘기를 얼핏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91년에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이 남북 스포츠 교류 사상 의미 있는 일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 4월 달에 열렸던 치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일팀이 이루어졌고요. 곧바로 6월에 포르투갈에서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네. 여기 남북 단일팀이 또 출전해서 8강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남북 교류의 대표적인 이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치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일팀과 이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단일팀의 네. 뒷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참 생생하게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리웠었던 시절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갑자기가 성사가 됐나, 단일팀이. 그러니까 단일팀에 관한 얘기는 이전에 그 64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서부터 계속 논의는 협상을 해왔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군요. 예. 네. 그런데 너무 해결해야 될 게 많고 네.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91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성사가 된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노태우 정권 때였었습니다. 네. 노태우 정권 때에 대북 밀사가 있었었죠. 노태우 정권 앞서서 우리 손병희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방 정책이었었잖아요. 네, 성과를 그렇죠. 많이 읽어냈죠. 중국과도 수교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됐고, 최종적으로 이 북방 정책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는 거는 대북 관계에서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야지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권 때 대북 관계의 그 밀담을 수없이 했었어요. 근데 누가 박정희 정권 때 그 이후락처럼 네네. 노태우 정권 때 대북 밀사는 누구 했었었냐? 가장 최측근이었었죠. 박철원이었습니다. 네. 육공의 황태자였다고 하는. 네네. 예. 이 박철원이 그래서 나중에 그 회고록을 쓴 걸 보면은 네. 북한을 42차례 방문했다고 합니다. 와, 뻔질하게 갔군요,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옥류관에서 냉면하고 이 꽝고기 숱하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철원이 이 대북 밀사로 북한에 드나들게 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 대북 관계, 이 남북 관계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이 가가지고 우리 관계 개선하자, 무언가 하나 이벤트 만들어내자라고 원칙적인 합의를 보죠. 합의를 보면 이제 그 뒤에 장관급끼리 또 만나가지고 이제 또 회담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장관급끼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회담했던 게 이제 남북 체육 회담이 열리게 된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체육 회담이 열려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네네. 이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서는 남북 단일팀 협상은 실패를 했고 네. 공동 응원에만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된 거였었죠. 공동 응원만. 네. 예. 근데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치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랑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때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이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담이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건만을 두고서 90년 11월 29일에 1차 회담이 있었고요. 네. 2차 회담에서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자라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남북 관계가 얼마나 재밌냐면은
이 치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4월 달에 열렸거든요. 네. 91년 4월. 91년 2월 12일에 남북 단일팀 구성에 완전 합의를 한 겁니다. 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예. 한 2개월 남겨놓고. 아이고, 참. 역시 하면 된다, 한국인. 네. 그렇죠. 근데 또 복잡합니다. 이 체육회담에서 장관급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구성하자 합의를 봤어요. 합의 봐가지고 이 합의 사항은 원칙적인 합의에다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한다까지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그건 실무위원회 다시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하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여기서 합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2개월 남겨놓고 만들어진 겁니다. 1년 2개월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무위원회가 이제 또 다시 만들어집니다. 네.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져서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민감한 사항이 네. 선수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그렇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남한이 잘한다고 해도 남한이 다 선수 뽑고 한두 명 끼어들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첫 번째 민감했던 사항이 선수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하고 두 번째가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남측에서도 하고 북측에서도 하고 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왕래하면서 하자. 예. 요구했었을까? 북한은 왕래는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북한에서만 하자. 뭐 북한에서만 하든지 아니면 삼국에서만 하든지. 삼국에서 하든지. 예.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감했던 사항이 이제 그 국기랑 팀명이랑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때의 그 대표로 나섰던 분이 그 장충식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하시면서 체육인이었는데 단국대학교 총장 하셨던 분이었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안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팀명은 코리아로 하자. 네. 노스, 사우스 다 빼버리고. 네. 단가는 아리랑으로 가자. 아. 애국가나 북한의 그 혁명가 빼버리고 네. 애국가를 올리자. 네. 그리고 이 국기는 한반도기로 가자. 음. 이분의 아이디어를 내가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 한반도기가 등장하게 되죠. 파란색에 흰색 바탕에 파란색에. 네. 예. 그래서 이 남한 쪽의 주장과 이 북측의 주장이 한 가지씩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한 측의 주장이었던 남북한 왕래 훈련은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남한이 그 양보해서 네. 북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 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남과 북에서 각기 훈련하다가 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일본에서 만나서 일본에서 공동 훈련하자. 그러게 여기 복식 같은 거 하려면은 그쵸. 예,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런 데 문제점들은 사실은 체육인들 선수들은 굉장한 나중에 불만이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단장은 누가 하느냐? 네. 감독은 누가 하고? 네. 이거 민감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공동 단장을 북측에서는 한쪽에서 하자. 그런데 이제 북측이 우리 안을 수용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번갈아 가면서 하자. 네. 그리고 북측은 공동 단장이었었다. 근데 북측이 우리 안을 수용해가지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는 북측에서 단장을 하고 그 이후에 6월에 열리는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우리가 단장을 맡는다. 그렇군요.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지휘 계통의 혼선은 없애면서 서로 예. 명분도 나눠 갖는. 네. 이렇게 이제 극적으로 되면서 드디어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 선수단이 구성이 된 거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아 팀 탁구 선수권 대회 선수단만 보면은 단장은 북한의 그 국가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진이라는 인물이 단장을 맡았고요. 네. 이 감독에는 남자는 황건동이라는 네. 북측의 인물이었고 네. 여자는 윤상문이라는 우리 남측의 네. 감독이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팀에 현정아, 홍차옥 2명 우리가 갔고요. 북한에서 리분희와 유순복. 그때 그 남북한의 여자 탁구들이 셌어요. 셌죠. 네. 예. 예.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이 훈련을 하다가 네. 4월 달에 이제 개막이었는데 약 한 달여 전 91년 3월 25일 일본 나리타 공항 특별 대합실에서 서로 만나자. 거기서 만나가지고 선수단을 구성하게 된 거였었죠.
남자 선수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남자 선수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별로 기억할 만한 그런 적이 기억 안 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 됐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리타 공항의 특별 대합실에서 이제 우리가 1시간 정도 먼저 도착해서 기다려가지고 이제 민단과 조총련에서 함께 응원단, 환영단 구성해가지고 만나서 그날서부터 나고야 가가지고 합동 훈련을 하기도 하고. 나고야에서? 예. 나고야에서 하고 한 2군데 정도 도시를 옮겼었거든요. 옮겨다니면서 예. 훈련을 한 거였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치바가 바로 나리타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치바현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그렇죠. 예. 예. 경기도 동쪽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저기 세계 선수권 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예. 예. 오히려 훈련은 다른 데서 전력 예. 노출을 피하기 위한 건가요? 나고야. 이렇게 나고야에서 타고 네. 한 2군데 정도 도시를 더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 복식에서도 호흡을 맞춘 훈련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네. 훈련에서도 뭐 숱하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숱하게. 그러게요. 무슨 뭐 생활 방식이나 뭐 생각 용어도 훈련 방식도 다르니까. 용어도 예. 다르고 뭐 예. 다 다를 테니까. 당연하겠죠. 네. 이 숱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세계 탁구의 흐름을 잠깐 한번 좀 짚어보고 네. 가게 되죠. 이게 왜 우리가 우승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1926년에 이 탁구는 세계 선수권대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였었거든요. 네. 1926년서부터 51년까지 동유럽의 시대였습니다. 뭐 체코나 뭐 이 독일이나 루마니아에서 다 석권했죠. 그랬군요. 네. 예. 52년서부터 이 일본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52년서부터 58년까지 일본과 유럽의 대결로 이제 다시 이 변화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52년에 일본이 처음에 그 등장했을 때 아주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등장하게 되면서 남자 단 복식 그리고 여자 복식, 여자 단체전 전부 다 석권해버렸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이 등장하면서 유럽과 이 맞대결로 벌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잠자던 거인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되죠. 중국이죠. 예, 59년도에 중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독주, 중국과 모든 세계의 대결. 이게 그 대장정 시절에 예.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 시절에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예. 폭격 맞고 막 모이는 거 노출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동굴에 은신하고 그랬을 때 예. 거기서 스포츠를 하기 위한 그게 이제 탁구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렇죠. 조그만 공간에서.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좋아하게 되고 즐기게 되면서 예. 거의 국기 비슷하게 됐다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지금 한 4,700만? 네. 근데 중국에는 탁구 등록 선수만 4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건데 네. 이게 중국의 시대였었죠. 네, 네. 근데 91년 지바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복식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 복식은 그 대회에서 중국이 9회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하는 대회일 정도로 9회 연속. 야, 죽이다. 중국의 그 천하 제표였었죠. 네. 중국 탁구의 시대였었던 겁니다. 거의 뭐 한국 여자 양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더냐핑이라고 중국의 에이스. 예, 부동의 맞아요. 세계 랭킹 1위. 요만해갖고. 키가 150cm였습니다. 150. 그래서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이 탁구 테이블 앞에 서면은 얼굴만 보이는 거죠. 그렇지. 고개 딱 숙이고, 예? 예. 허리 숙이고 하니까. 갑자기 뭐 공이 낮게 들어와서 허리를 숙이면 아무도 안 보였다가 갑자기 얼굴이 싹 올라오니까 상대 선수가 놀랄 수도 있다. 뭐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네.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훈련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나리타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같이 숙식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훈련 방식에서도 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단어나 용어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이 동질성보다는 뭐 이 상위성을 뭐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네. 그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뭐 북한 사람 만나서 뭐 단어가 다르더라도 외국인처럼 말이 안 통합니까? 충분히 네. 의사는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긴박한 상황에서 서로 빠르게 의사 전달하고서
그럴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용어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예. 뭐라 했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너 때문이다. 뭐 이런 아까 맨 캐로 이렇게 되면 뭐가 예. 캐란 얘기냐. 예.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파이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북한은 파이팅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좀 예스럽죠. 네. 만회하자. 만회하자. 예. 뭐 이기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퀴즈. 말째네, 말째다. 말째다. 예. 야 말째야 이런 거요? 예, 말째다, 말째네 막. 부산 말로 하면 되네 막 이런 거. 그 망했다가 아니고 어렵다 막.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예. 이런 말째다. 그렇군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북한 선수가 또 우리 선수한테 깎아치기. 깎아치기가 뭡니까 탁구에서. 뭐예요 그게? 커트. 커트. 쳐넣기. 스매싱입니까? 서브. 이런 겁니다. 제가 쳐넣기 해라는데, 예. 형님은 스매싱인 줄 알고 갑자기 뭐 스매싱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지고 나서 서로 싸우는 거죠. 예. 이런 용어에서 썼는데, 근데 선수들은 현명했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여자의 4명 있었잖아요. 네네. 현정아, 홍차옥, 유순복, 리분이. 근데 현정아하고 유순복하고 홍차옥은 또래였었습니다. 리분이만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렇군요. 이 선수들은 모이자마자 딱 우리 민족의 특성, 나이로 서열을 가르죠. 이 3명은 다 그냥 친구 먹고, 리분이한테는 확실히 언니 대접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언니를 모시고. 예, 언니를 모시고. 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선수들은 오히려 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째네 하고. 근데 네. 북한 선수들은 파이팅. 우리말을 해주면서. 선수들은. 아이고. 이런 거였습니다. 가슴 찡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하게 되고 이제 대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네. 여자 단체전은 승승장구였었죠. 승승장구에서 올라가면 분명히 중국과 맞붙게 된다. 네. 예상대로 중국과 만나게 된 겁니다. 91년 5월 6일 네. 단체전 결승이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두시쿵. 예. 1단식, 첫 번째 단식. 북한의 유순복이 나왔죠. 네. 근데 중국의 이 덩야핑과 만났습니다. 근데 힘들었겠네. 제가 보기엔 버리는 카드 식으로 네. 덩야핑인데 유순복을 내보내는데 유순복이 세트스코어 2대1로 덩야핑을 잡죠. 놀라운 일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카드는 현정화. 네. 현정화가 중국의 가오진과의 두 번째 단식. 이겨줘야죠.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긴 겁니다. 네. 중국을 단체전에서 만나서 우리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근데 세 번째가 복식이었었거든요. 네. 우리는 현정화, 리분이 북한 두 팀의 에이스. 예. 네. 중국은 덩야핑과 가오진. 접전이었습니다. 우리 해볼만한 충분히 우리는 해볼만한 하다고 생각했었고 현정아 리브니가 이겨야지 우리가 단체전 우승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승부를 걸었던. 그런데 상대적으로 덩야핑 가오징은 각각 1패씩을 안 했기 때문에 도끼를 품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아깝게 우리가 믿었던 복식 카드가 무너지게 되죠. 예. 위기군요. 예. 그리고 네 번째 단식. 이 복식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현정아가 나섰습니다. 네. 덩야핑. 잘 몰랐던 유순복에 패했던 덩야핑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현정아가 웬일입니까? 2대0으로 무참히 깨졌습니다. 와. 그래서 2대0으로 앞서가다가 경기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다가 2대2가 돼버린 거죠. 돼버렸네요. 네. 마지막 단식 하나가 남은 겁니다. 마지막 단식 하나에 우리는 북한의 유순복이 나왔습니다. 리브니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오현이 나온 거였었죠. 네. 그 체육관에 이제 이미 한 2,000명 정도의 민당과 조총련 응원단이 모두 몰려 있고요. 이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유순복과 가오진. 예. 1세트 초반에 유순복이 앞서 나갑니다. 네. 앞서 나가다가 7대7, 11대11 접전이었었죠. 유순복이 그때 공격 전술을 바꿨어요. 스카이 서브에 이어서 이제 백핸드 공격으로 해서 이게 적절하게 가다가 네. 적절히 먹혀가지고 15대12까지 앞서갔거든요. 예. 근데 17대17로 또 동점을 허용합니다. 상대가 이 공격 전술을 읽었군요. 예. 네, 적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과감하게 공격해가지고 1세트 21대19로 이겼고요. 네. 2세트에서 14대17로 뒤집니다. 14대17에서 극적으로 17대17 와. 동점, 19대19 동점, 21대19
유순복이 역전하죠. 그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마지막 5단씩을 유순복이 따내면서 단체전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와, 아니 네 선수 중에 사실 지명도는 제일 떨어진 선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단체전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된 건 됐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이 사실 이 결승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예선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리브니가 엄청나게 부진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복식에서도 졌잖아요. 네. 현정아랑. 네. 근데 복식에서 리브니의 플레이가 원래 리브니의 플레이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브니가 간염이 있었는데 아이고. 간염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대회 준비하면서부터 너무 이 훈련을 많이 하니까 후유증이 재발한 거였었죠. 아유, 간염이면 쉬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안 하다가 플레이가 너무 이상해서 예선전부터 올라와가지고 너무 부진하니까 물어보니까 뒤늦게 숨기고 있다 얘기를 한 거였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랑 코치가 상의를 했죠. 리브니를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리브니 빼야 된다. 유순복을 넣자. 리브니 빼고 유순복과 현정아로 네. 간다. 네. 라고 했는데 현정아가 발끈했죠. 단식은 바꿔라. 근데 복식은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래. 리브니 내가 책임지겠다. 예, 리브니랑 같이 나갔다가 복식에서는 졌지만 이 유순복의 대활약, 네. 기대하지 못했던 대활약으로 우승을 하게 된 거였죠. 근데 그랬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때 그 단체전 우승을 얘기할 때 남과 북의 에이스고 대스타는 이제 리브니와 현정아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단체전 결승전만 보고 본다면은 유순복이 단체전 우승을 갖고 온 핵심적인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였었죠. 네. 정말 대단한.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88 올림픽 때, 그 남과 북의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양정화 그리고 리브니였는데 양정화 선수도 간염으로 나중에 고생했을걸요. 그렇죠. 그 양정화가 아니라 양정옥인 양정화입니다. 아닌가? 양정자일 겁니다. 우리 네티즌 수사대가 좀 이따 올려주실 예, 건데. 네티즌 수사대 여러분. 예. 양영자 맞습니까? 현정화 양영자 현정화 이렇게 됩니까? 예, 양영자 밑에 현정화 있었었죠. 그렇죠. 양영자 선생은 제가 한 달쯤 전에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탁구협회에서 홍보이사 하고 계시는데. 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숨겨진 가슴 아픈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근데 우리 홍차옥은 빠졌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을 비난할 수도 있죠. 느닷없이 자기네들끼리 대회에 뭐 한 달 남겨놓고 2달 남겨놓고 단일팀을 구성한다. 네네. 라고 하면 그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이 홍차옥과 현정아는 단체전 우승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홍차옥은 자기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홍차옥이 한 얘기입니다. 네. 처음 닷새 정도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것을 바쳤는데 탈락이라니.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개인의 이익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분이 언니와 정아를 위해 희생하자. 이들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이 선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야, 그러네요. 2002년 월드컵 때 그 골키퍼 김병지 선수. 예, 이 분도 참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단 1분도 출장하지 못했습니다만 분위기 메이커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김병지 선수가 갔나? 탈락하지 않았나? 끝까지 가긴 갔는데 이훈재 선수가 히딩크의 그 외면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단은 있었습니다만 그 그라운드에서는 이번에 정성용처럼 아시안컵에 그렇죠. 네. 유순복의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한 얘기인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이 단일팀이 되기 전만 해도 분이 언니하고 저는 함께 금메달의 꿈을 부풀려 왔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돌이켜 보니까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거에 따라서 자기가 출전할 수도 있고 또 주전이었는데 벤치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그 억울함이 있죠. 그 말도 안 타는데 갑자기 한 달 동안 훈련해가지고 세계대회 나가라. 이러니까. 그러나 이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네. 그리고 이겨낸 겁니다. 예. 참 멋지군요. 그렇게 자기 희생과 그리고 단합을 통해서 참 단체전 우승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야말로 역사가 있었군요. 예. 근데 또 역시 이 분단이라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선수들이 남북 단일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냈지만 이 선수들은 한 달 동안 서로 사이도 안 잡고 갈등하다가 이겨내고 우승을 이겨내니까 얼마나 정이 쌓였겠습니까? 그렇게요. 예. 근데 현실은 또 이 선수들에게 또 다시 좌절을 안겨다 주죠. 아이고. 현실은. 어떡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선수들이 5월 6일날 결승전이었었고 네. 그 다음 날 이 숙소였던 이 치바시에 있는 그 뉴스카모토 호텔에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곧바로 네. 다음 날에 네. 헤어지면서 선수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갈라져서 싸우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들은 이제 심정이겠죠. 네. 그리고서 이제 이 그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뭐라고요? 이 남북한 당국이 탁구 단일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시는 남북 선수들이 챔피언을 서로 다투는 이런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선수들이 맞붙게 되면은 네. 우리는 경기를 포기하겠다. 이 정도까지 이제 서로 이제 무언가 정이 생긴 거죠. 네. 그런데 이 4월 달에 이 치바 세계 선수권 대회 5월 달에 이제 끝났고요. 열려서. 네. 불과 6개월 뒤면은 이제 91년 11월인데 스페인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월드 팀컵 탁구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남북한이 모두 출전했어요. 근데 4강전에서 8강전에서 우리나라는 남한은 프랑스를 3대 0으로 이겼고 네. 북한은 스웨덴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북한과 남한이 4강전에 올랐는데 불과 6개월 뒤에 4강전에서 이 홍차옥, 현정화, 리브니, 유순복이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되는 운명의 또 맞상대로 만나게 된 것이었죠. 네네네. 어떻게 됐을까요? 홍차옥, 유순복. 1단식에서 이 홍차옥이 유순복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정화가 리분이 유순복을 다 이겨서 우리가 결국은 북한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해서 중국을 만났는데 중국에는 3대1로 패했죠. 역시 찢어졌을 때는 상대가 안 되게 패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운명의 장난인가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네. 이 현정아는 현재 마사회 감독인데 네. 이 장애인 아시안 게임 선수 촌장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리분이는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 서기장이었었습니다. 허허.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만나게 돼 있었었죠. 예.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정아는 개막 직전에 음주운전 그래요. 걸려가지고 그래요. 선수촌장직을 내놨죠. 네. 리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가용을 몰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서 예. 참가를 못했죠. 아이고 지금 지금 생사 확인은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네. 생사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어떻게 꼭 또 이 두 명 다 예기치 못했던 일로 인천에서 만나지 못하게 됐죠. 아유 정말 가슴 아픈 얘기네요. 예. 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쩡하게 그전까지 현정화 감독은 별다른 스캔들도 없이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현정화 감독은 만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합니다. 그렇게 야무진.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가는 곧바로 쏘아붙입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 관리 철저했었는데. 근데 그날 아마 우리가 이 남자 탁구가 중국인가 어딘가에 졌어요. 네. 진 날에 그 진 것 때문에 탁구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게 되는데 현정화 감독도 이 술 잘 마시거든요. 그래요? 오바해서 좀 마셨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리브니 감독 서기장은 그런 또 아픔이 있었고 이거 참 20년을 지나면서 쌓아왔던 만남과 헤어짐을 그렇죠.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연락도 못했을 텐데 모처럼 대놓고 만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동현 스포츠당 오늘은 그렇게 해서 축구 얘기는 그럼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군요. 예, 다음 주에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 대회 8강. 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예. 왜 기적이었는지는 8강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닌데 네네. 왜
기적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죠. 예, 이거 축구로 따지면은 그 영국은 각각의 축구 협회가 있어갖고 영국이라고 퉁칠 수가 없는 게 축구 협회는 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예, 이렇게 네 군데인가요? 예, 네 군데. 네, 이게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예, 그 축구 종주국이었었고 그 종주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됐는데 이제는 어느덧 네 팀이 다 모여갖고는 싸워도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때 아직까지 네 팀을 고수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분단 국가였는데 하나가 되어서 축구에서 8강 올라간 적이 있었던 그런 뿌듯했던 역사.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눠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동의 스포츠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